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좀 계열별로 나눠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숙하게 아니 내가 등급에선 좀 졌지만 내용 면에서는 전혀 뒤지지 않는다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도록 좀 깊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인문사회 계열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 봐요.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서울대는 몇 등급? 일반고에서는 몇 등급 정도가 합격을 해요? 일반고에서 저희 학교 케이스가 지금 계속 매해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보게 되면 저희 학교 데이터가 그 과의 꼴등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이었던 게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과는 1.5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 1.7에서 8 사이였었는데 최근에는 그거에서 조금 한 0.2에서 0.3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그쵸.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이과 애들이랑 네, 통합되면서 애들이 등급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쵸.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한 그 정도 네, 저도 그 보시는 거예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연대는 그러면 어느 정도? 연대는 작년부터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가늠할 수가 연대는 원래 추천 전형이 면접형이었잖아요. 예전에 네. 연세대 교과가 교과 있었고, 전형부터. 네, 근데 교과가 이제 바뀌었고. 뭐냐면은 이제 추천 지방에 전형으로. 있는 네, 네. 내신 깡패들 때문에 점령이 돼가지고 네. 연대는 또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원래 연대 그 교과형, 면접형, 추천형이라고 하는 건 서울대 직윤하고 겹쳐요. 그렇죠. 그리고 네. 활동 우수가 서울대 일반하고 일반하고 겹친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거의 중복된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엔 추천이 대혼란이 왔죠. 그러니까 그게 좀 고대는 솔직히 돈을 벌고 싶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세계 전형이 있잖아요. 그쵸. 추천형과 학업우수형하고 계적. 결적화해서 원래는 추천형과 학업우수 중에서 택일이었는데 네. 작년부터 그걸 풀어버렸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니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네. 애들은 그냥 전에 입시 결과를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게 떴잖아요. 그리고 연대 추천형 같은 경우는 재학 그 교과 전형하고 종합전형에서 태기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교과 전형은 재학생만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대보단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러니까 이제 연대 고대 차이를 보면은 고대는 이제 거기서 돈을 선택한 거고 네. 연대는 이제 합격자들의 퀄리티를 선택한 네. 거죠. 그리고 이게 약간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 고대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 본래 예전에 고대가 논술 전형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논술 네, 전형 폐지하고 학종을 만들었거든요. 학종 인원을 확 늘려놨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대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현금줄이 말라가지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육부에서 그 고교 교육 이제 기여서 그쵸. 내지는 그런 어떤 정부 지원금을 엄청나게 많이 타가지고 많이 아마 받았죠. 그 당에 700억인가? 그래서 많이 교육부 반칙을 받았어요. 그대로 수용하는 그렇죠. 방식으로 왔죠. 그러니까 몇몇 학교들 중에서 이제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논술 전형을 열었다가 뺐다가 이러면서 지원금 타먹고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장학금 대출 제한 학교들 있잖아요. 국가 장학금 신청 제한 학교들 내지는 대출 제한 학교들 그 학교들 같은 경우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걸 묶어 놓는 건데 이제 그런 학교들에서 주로 많이 교육부에 협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대는 몇 등급 정도냐고 그래서 올해 제일 궁금한데. 발표 난 걸 보게 되면 네. 근데 그래서 그 얘기가 필요했던 네. 거예요. 추천형이 경쟁률이 예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1단계가 5배수거든요. 그렇죠. 그쵸. 그거 거의 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각 학교에서 5% 이내의 정원에서 추천을 받고 그리고 5배수를 뽑아야 되는데 5배수가 안 되는 경쟁률로 마감한 학과들이 학과들이 좀, 꽤 많았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7대1 정도의 경쟁률 그러니까 몇몇 학과는 한 12대1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반영 요소 자체도 1단계는 교과 100인데 2단계에선 교과와 면접이 거의 반반인데 실질 반영률은 면접이 더 많았다. 뒤집었다는 거죠. 면접이 30% 밖으로 40%. 볼 때 40%였나요? 네. 네.
매번 전형이 바뀌니까 네, 이것도 그건 헷갈리는데. 진짜 그럴 되게 수밖에 없지. 네. 어차피 얘네들은 내신이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 면접 점수에서 뒤집을 수밖에 없을 거. 그렇게 돼서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되게 웃긴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1.56이라는 저희 내신이 있거든요. 걔 같은 경우는 최초 합을 못했어요. 1.56이? 네, 근데 2.21은 최초 합이 됐어요. 근데 과도 걔네들이 두 문과거든요. 네. 한 명은 국문과, 한 명은 영문과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정도도 뒤집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았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그렇죠. 거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1단계 통과를 한 애의 최하 내신이 3.2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면접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네. 등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이제 배수로 이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원하는 경우에 상당히 좀 붙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수능 최저는 있죠. 교과는 없어요. 활동 우수만 활동으로만 2합, 네. 4합, 네. 2합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그래서 돼서 일단 그 연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의외로 이제 이 전형이 좀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들 기대하는 거는 내신 정말 빡세게 좋아야 돼. 추천. 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 외로 이게 뚜껑 열어보면은 되게 좀 고만고만하거든요. 과별로 편차가 네. 되게 심하죠.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내신이 좋아야 된다 압박감에 연대인데 내신까지 좋아야 돼? 그러면 나는 내신 때문에 후달리니까 교과는 좀 빼고 그다음에 종합전형으로 넣자. 그래서 활동 우수형을 넣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활동 우수는 네. 특목자 사고가 꽉 잡고 있겨서 왜냐면 네. 자살한 특목은 이 추천 전형을 못 쓰고, 그러니까 네. 안 쉽게 썼죠. 못 네. 써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뭐냐면은 밀릴 것 같으니까. 면접형이면 추천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넣을 필요는 없다는 그러네. 거죠 사실. 근데 네. 그렇게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이 전형이 거의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전형이라고 네. 보는 게 맞을 것 그쵸.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내신이 좋다고 해서 합격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살 특목고는 재작년까지는 아마 교과 순으로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죠. 네, 네. 근데 작년에는 그게 없어졌죠. 그리고 딱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고가 한 졸업생이 한 재학생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30에서 35만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5%인데 모든 학교가 5%를 채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2%에서 3%를 채운다라고 한다라고 보면 그게 한 1,2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네. 그게 그 정원을 보게 되면 600에서 700명을 뽑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과별 편차를 본다라고 하면 이것 해봐야 경쟁률이 셀 수가 없어요. 않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애들 중에서 일부는 또 활동 우수로 가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경쟁률이 많이 높아봐야 10대 1을 절대 넘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 중에서 5배수 안에만 들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면접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써오는 게 나쁘지 한 않죠. 3등급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봐요. 그러니까 활동 연대는? 우수를 넣을 만큼 비교가 어느 정도 되고 입담 좀 되는 애들은 추천형 넣는 것도 상당히 그럼 방법 중에 하나죠. 대체 활동 우수는 연대 활동 우수는 그러니까 서울대 너무 많이 알려졌으니까 연대 네. 왜냐면 제가 자꾸 연대에 집착하는 이유는 네. 연대 화로로 우리가 떨어졌거든요. 그런 경우 되게 많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네. 다른 건 다 붙었는데 그것만 떨어졌거든요. 심지어는 그래서 카이스트 그래요. 서울대 고대 붙었는데 연대 떨어진 케이스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화로에서 왜냐면 활동이 적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활동이 빵빵하게 했는데 화로에서 안 된 이유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화로가 뭘 중점적으로 보는지 어떤 아이가 화로에 붙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 케이스는 2.2였고요. 네. 사학과를 들어갔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졸업했으니까 뭐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제 사학과 들어갔는데 거기 동양신화를 집중적으로 봤어요. 얘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본인이 역사학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걸 했었거든요. 근데 저 만나고 나서 이제 본인의 진로가 사학과 쪽보다는 서울대 종교학에 가깝다. 왜냐면 종교학 안에 이제 신화나 이런 부분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신화 중에서도 이제 동양신화를 쭉 팠고, 근데 동양신화 한다고 해서 동양신화만 파면 재미가 없잖아요. 서양신화 같이 파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우리나라나 이런 동양 쪽의 신화하고 이 차이가 뭐냐 비교 분석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도깨비 있죠. 도깨비 도깨비가 되게
여러 가지가 짬뽕된 예, 불교 윤회 신앙도 나오고 예, 도깨비 자체가 무속 신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요소들을 해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고나 예, 어떤 그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분석하는 내용도 같이 넣었다는 거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점이 뭐였냐면은 편식을 좀 했어요. 수학이 약해요. 예, 근데 문제는 이 학생이 지금 졸업했죠. 예, 졸업을 했는데 예, 올 2번에 졸업했거든요. 2번에 졸업했는데 너 뭐하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예, 코딩한답니다. 데이터 분석한대요. 파이썬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게 좀 단점이었어요. 수학적인 접근이 조금은 힘들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었고 수능 2등급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1등급까지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거죠. 저희가 그 네. 종합 전형이나 이런 전형에서 네. 일반고의 비율이 있다라고 확신한 게 연대 화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6짜리예요. 활동 우수라고 하면 되게 그 전공이나 아니면 계열에 대해서 되게 뭔가 활동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3, 4학년 됐을 거예요. 걔가 원래 영문과 이쪽을 쓴다라고 했는데 경쟁률을 보더니 갑자기 그 자소서로 실내 건축을 쓰겠대요. 영문과 자소서로? 네. 그렇게 봤는데 이건 그냥 영문과예요. 그런데 내가 최초합을 했어요. 아이씨. 실내 건축, 실내 건축은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갑자기 또 너무 현실적인 그러니까 반응이. 좀 이 활동우수에서 일반고 포지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생각보다.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실내 건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과대잖아요. 네, 생활과학대다 보니까 그 생활과학대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목표로 하고 이게 테크트리를 쌓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에 보게 되면 그때 DB를 보게 되면 얘보다 내신 좋은 애들이 1단계를 다 떨어진 케이스더라고요. 그럼 뭐지? 걔는 뭐지? 뭐였지? 그러니까 되게 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충실히 수행했느냐도 활동부에서 분명히 평가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고인 경우 자사고 특목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평가의 가중치가 되는 거. 그 학교 유형별로 조금 평가의 가중치가 다른 것 다른 같은.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또 하나가 저희가 2.0짜리가 지구 시스템을 취합 1번으로 붙었었거든요. 걔 같은 경우도 가장 걔한테 지구 그 시스템 쪽으로 맞는 활동이라고 하는 건 지구과학을 1등급 받은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저 연대 안 쓸래요? 라고 하다가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써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걔가 성적이 되게 일치월장한 애였거든요. 그리고 좀 자기의 기본 배경이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 강인함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례를 보게 되면 전공과는 무관하다? 네. 근데 일반고에서 조금 성실함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면 뽑아주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활동 우수가 일단 이과는 4배수가 1단계 통과잖아요. 네네. 문과는 2.5예요. 문과한테 너무 문과 그 2.5에서 좀 들어가는 우리 학교에서 보게 되면 문과는 그런 애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떨어져요. 근데 이과에는 그 비율을 좀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 4배수를 채우기 위해서. 저는 좀 보는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연대 같은 경우 이제 학교별로 생각해봤을 때 서울대 모범적인 애들, 연대는 활동적인 애들, 고대는 한방이 있는 애들. 왜냐면 최저 수능 한방. 수능 그게 한방.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3점 중반대 등급 가지고도 면접 한방하고 수능 한방으로 들어가는 애들 있어요. 가정교육 같은 경우는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걔네 뭐 학생부 딱 봐도 야 이거 가지고 통과할 수 있겠냐 붙어서 갔어요. 그럼 성대는요? 성대요? 성대도 요즘에 많이 그러니까. 성대는 거긴 단계별 전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예측하기가 힘든 게 예비 번호도 25%, 50%밖에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얘가 몇 번째로 붙었는지는 정말 추론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좀 딱 이렇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학교죠. 이게 이제 보내놓은 학생들의 스펙이 다르다 보니까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경험에 의한 확증 편향에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성대 전형을 볼 때 상당히 좀 비교과가 중심이 되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1.3짜리 넣어봤거든요. 1.3짜리 넣었을 때 걔가 수학과 넣었는데 걔가 광탈하고 추합으로 겨우 붙었어요. 네, 근데 걔가 파주에 있는 애였고 제가 컨설팅 할 때 그랬어요. 넌 연대를 쓰지 마라. 못 쓴다 이거는. 네, 왜냐 활동이 없는 거예요. 네, 지방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넌 오히려 전략적으로 연대를 쓰지 말고 서울대 직윤 티켓을 받아가지고 써라. 투 과목을 하나 해서 최저를 무조건 걸고 거기를 가라. 좋은 방법이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서울대 통과를 못했어요. 실험이 너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는 공대 못 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공대 말고 이제 실험이나 그런 게 그나마 덜한 수학과를 써라 라고 해서 이제 수학 쪽으로 했는데 서울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수리과학부가 그렇게 높은데. 근데 일단은 적성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쓰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유를 드디어 알았네요. 뭐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저희 학교는 일반고 중에서 좀 커트를 상위 상위. 그리고 그 어느 정도 되는 일반고라고 하면 그 학교에서 성실한 애들을 뽑아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전형인 것 같아요. 연대 화루가.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그 체계가 안 잡힌 학교라고 한다면 그런 성실성도 고려되지 해주지 않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걔는 한양대하고 성균관대를 한양대는 둘다 그럴 수 추합으로 있죠. 둘 다 추합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걔는 내신이 그래도 꽤 괜찮은데도 이게 한 번에 합격이 안 되거든요. 근데 1.8 나왔던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2대까지 다 붙었는데 걔도 이제 성대가 최초합이 나왔었고 1.8이지만 공학결로 이제 최초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험이 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성대 최초합이 없거든요. 최초합이 없다고요? 다 추합이에요. 근데 추합을 한 평균적으로 정말 그 평균적인 애들이 쓴다라고 하면 성대 종합전형에서 한 10명에서 12명 정도가 추합되는 케이스지 최추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선발 맨 처음에 할 때는 비교과를 많이 본다는 그쵸. 그런데 성대는 워낙 한 바퀴 이상 많은 경우에 세 바퀴도 도는 학기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 교과 전형에 가까운 전형처럼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그 아까 1.3인데 최초합 안 되고 추합으로 붙었다는 그 학생은 제가 고3 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실 상담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저희는 그때는 과 전략을 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경험치가 다르다는 얘기 약간 덧붙이면 전 자사고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희 자사고에서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서울대 가는 게 제일 좀 쉽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기에 일반 전형으로 하는 게 제일 쉽다? 그리고 연대는 내신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연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연대는 내신도 기본 이상 내신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엔 얘기하신 대로 수능만 맞추면 그냥 갈 수 있다? 비교적 그다음에 쉽죠. 성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내신을 조금 보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러니까 보통 자사고 애들을 가는 게 근리글경 뭐지? 그 뭐지? 바이오 뭐 하여간 글바 하여간 그렇게 세 개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내신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보다 내신 컷이 많이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벌써 6년, 7년 전인가 뭐 하여간 오래됐는데 걔때는 내신 6등급, 7등급도 글경을 갔거든요. 추합으로. 근데 저희 둘째 때 그러니까 4년 후에 해서 보니까 한 4등급도 일단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그게 계속 조밀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사고 학생들의 약간 불편한 지점이긴 해요. 그 부분이 그렇게 돼서 저희 경험치로 저는 그게 뭐 자사고만의 문제는 아니고 비교과에 대한 반영 비율 자체를 인위적으로 줄이고 있다. 이 부분이 확실히 드러나는 게 제가 2.2 연대 상학과 붙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서울대 종교학과 넣을 때 그래도 비교과로 밀어붙이면 되지 않을까 하고 넣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그 정도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얘가 이제 떨어진 거죠. 그걸 보면서 내신 커트가 되게 빡빡해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 대표님이 작년에 제 경험과 되게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작년에 서울대를 전략적으로 엄청 썼어요. 그리고 비교과 자소서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자소서에 힘을 엄청 실었거든요. 그런데
다 보니까 날 끝나고 나서 데이터를 보니까 얘가 떨어질만 했더라고요. 내신 상으로 보게 되면 네. 우리가 예측하는 게 그 뭐였지? 최종 발표 나는 평균값에서 0.2에서 0.3 정도는 저희가 극복을 하거든요. 네. 그 범위값에 못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컷들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네.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나 음. 인문사회계열도 마찬가지로 내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또 다들 내신 공부하실 텐데. 결국 그 자소서가 폐지된다라고 하는 네. 건 그만큼 자소서에서 뭔가 비교과를 더 돋보이게 하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줄어든다는 없고 거니까. 그리고 각 대학별로 그 교과 전형을 계속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꼼수로 막 정성평가를 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는 게 어쨌든 교과가 N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거니까 네. 그 흐름인 것 같아요. 네. 네, 인문사회계열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약간 학교별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인문사회계열은 어쨌든 서울대, 연대, 고대 좀 비슷비슷한 학생들이 좀 붙는 것 같아서 그냥 요번에는 그냥 학교의 특성을 얘기하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편에 이제 요즘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대세인 자연, 공학, 의치학 계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